안녕하세요, 원모바이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댄스 2.0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모델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인 것과 함께 가격도 상당한 부담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동영상 생성 시도는 줄이고 최대한 의도한 연출에 가깝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 즉 키비주얼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비주얼이란 무엇일까요? 키비주얼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영화, 광고, 게임, 브랜드 캠페인 등에서 컨텐츠의 핵심적인 분위기, 컨셉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대표 이미지라고 나옵니다. 이건 서양권에서는 스타일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캐릭터의 배치, 예상되는 동선, 배경, 조명 같은 것들이 적용된 컷 레퍼런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시트, 배경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키비주얼 없이 캐릭터 시트와 배경만 갖고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말은 컷의 연출 권한 상당 부분을 AI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샷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놓고 AI가 어떻게 뽑아줄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반면에 키비주얼 레퍼런스가 프롬프트와 결합되면 AI는 프롬프트의 내용을 이 레퍼런스가 의도하고 있는 바와 함께 추론하면서 영상을 생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독은 대본도 즉흥적으로 쓰고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세부적인 디렉션을 주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그 장면을 소화하고 그렇게 촬영된 여러 테이크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테이크를 골라 편집하는 그런 작업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또 다른 감독은 정교하게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모든 인물의 연기와 동선을 세세하게 지휘하고 촬영과 조명도 그에 맞춤으로써 본인이 원래부터 상상했던 그림에 맞춰가는 작업 스타일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AI의 연출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것은 첫 번째 스타일에 가깝고 키비주얼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식은 두 번째 스타일에 가까울 겁니다. 첫 번째는 우연성에 기대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컷이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크레딧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대박 컷이 나오길 기다리는 모험은 줄이고 나의 연출을 AI에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크레딧 소모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댄스 2.0이 나오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생성 비용에 꽤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좀 민감한 분들이라면 생성 비용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후자에 가까운 제작 방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작업한 몇 개 컷을 골라 프롬프트와 결합을 했을 때 시댄스가 비교적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키비주얼 제작과 프롬프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샷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공간, 캐릭터, 카메라의 위치를 담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각각의 위치와 조명에 따라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이용해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각도로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도록 컷들을 구성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 컷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든 배경은 1.2C로 된 어슴푸레한 숲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늑대가 추격하는 장면, 그리고 그걸 나무 위에서 지켜보는 장면, 이렇게 두 개 컷으로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은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를 이용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제미나이가 업데이트되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제작해 편집하였습니다. 제미나이가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3.1 플래시라이트, 3.5 플래시, 3.1 프로까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제미나이는 3.5 플래시와 3.1 프로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교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영상에 사용된 단편적인 이미지들은 3.5 플래시를 써도 신속하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대신 카메라 앵글을 바꾸거나 여러 장의 이미지를 정교하게 하나로 합성해야 할 경우 3.1%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 예제 작업을 위해 3.1%의 스탠다드와 익스텐디드를 번갈아 사용했는데요. 설정에서 프로 사용량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난이도에 따라서 플래시와 프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격 장면부터 만들어 볼까요? 긴장감이 느껴지게 살짝 화면 왼편으로부터 화면 앞쪽으로 늑대 3마리가 뛰어오는 장면을 나노 바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숲에서 늑대들이 무언가를 쫓는 이미지 컷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 이미지를 스타트 레퍼런스로 잡고 프롬프트에서 카메라와 늑대 동선만 잘 잡아주면 몇 번의 시도만으로 원하는 영상을 시덴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생성한 장면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늑대들이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구성이 됩니다. 이제 캐릭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동작을 묘사할 때는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써봐도 원하는 동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의 스타일도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동작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디테일이 제거된 외형 중심의 연필 스케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포즈 이미지와 캐릭터 시트 이미지를 동시에 업로드합니다. 포즈 이미지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에 맞게 어깨 너비를 조금 줄이면서 동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이미지가 생성되었으면 이제 배경과 캐릭터를 하나의 장면 안에 연출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배경 이미지만으로 앞뒤 컷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강화된 컷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아까의 두 개의 이미지를 시덴스에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보여드린 액션 시퀀스 속 한 장면을 아까와 같은 작업 방식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드래곤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컷을 이용해서 하이 앵글로 샷을 변경하고 공중에서 주인공 캐릭터가 검을 치켜든 채 떠있는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 앵글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공중에서 검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포즈 이미지와 주인공 캐릭터 시트를 동시에 업로드하고 순서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주인공과 배경 이미지를 합칠 차례입니다. 아까 나무 위에서 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쭈그릴 나뭇가지가 배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로 캐릭터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래곤과 캐릭터 사이에는 캐릭터의 크기를 얼마 정도로 지정할지에 대한 기준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합쳐진 화면 안에서 캐릭터가 어떤 크기로 나와야 할지 미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있는 이미지를 배경과 동일한 16:9 사이즈로 변경을 하고 합성되었을 때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포토샵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율이 똑같아지는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롬프트를 쓸 때는 캐릭터가 있는 이미지 속의 흰 배경을 제거하고 그 위치에 드래곤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공간을 합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결과 이미지입니다. 시덴스에서의 작업 과정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의 배경 컨셉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연결성이 있는 키 비주얼을 제작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이 방식은 먼저 레이아웃과 동영상 연출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각각의 작업에 필요한 프롬프트 양도 분산시켜서 해당 공정에 필요한 내용에 프롬프트를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이미지 생성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동영상 생성 전에 여러 레이아웃을 시도해보고 그 중에 좋은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했던 바에 가까운 레이아웃과 동선이 구현된 영상을 얻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를 앵글 변경과 합성해 사용했는데 모델 선택과 시드 픽스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프로 이상의 구동 모델을 쓰신다면 정해진 일을 한도 내에서 여러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덴스나 클링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저의 연출 의도를 최대한 키비주얼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키비주얼 제작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작업 방식이 본인의 스타일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지를 잘 고민하신 다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AI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모어바이트였습니다.